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한쪽 발이 이상하게 바닥에 끌립니다. 처음에는 어제 많이 걸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밥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었는데 한쪽 손끝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컵을 잡았는데 손에서 자꾸 미끄러집니다. 가족이 말을 걸었는데 대답은 하고 싶은데 말이 조금 어눌하게 나옵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을 잘못 잤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뇌경색이 시작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작고 너무 평범하게 느껴져서 우리가 놓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내용을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연한 노후 채널의 김성일 의사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유익한 팁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매, 고혈압, 당뇨병 등 흔히 발생하는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배워가요. 유연한 노후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들을 소개하는 이 채널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주제, 뇌경색과 뇌졸중의 초기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초기에 알아차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신호들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뇌경색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매 순간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혈전, 즉 피떡으로 막히면 그 뒤쪽 뇌세포는 산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뇌혈관이 막혀 뇌조직이 손상되는 병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뇌졸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입니다. 다른 하나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둘 다 위험하지만 오늘은 특히 혈관이 막히는 뇌경사에게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뇌세포가 회복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슴 통증처럼 비교적 강한 신호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반드시 통증으로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몸의 움직임, 말, 시야, 균형 감각, 감각 이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기에 놓칩니다. 조금 어지럽네. 발이 저리네. 머리 살짝 꼬이네. 손에 힘이 없네. 이렇게 작게 시작했다가 몇 시간 안에 큰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때 바로 병원에 올 걸 그랬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에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상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한쪽 다리가 조금 무겁고 말이 살짝 어눌하고 눈앞이 잠깐 흐려졌다가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그런 거겠지. 혈압이 조금 올라서 그렇겠지. 밥 먹고 쉬면 낫겠지. 병원 가면 괜히 민폐 아닐까? 하지만 뇌경색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기다려보자. 뇌경색은 기다리는 병이 아닙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돌아오거나 말이 어눌했다가 다시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단순한 피로로 넘기면 안 됩니다.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서서히 몇 달에 걸쳐 생긴 증상과 달리 뇌졸중의 신호는 보통 갑자기 나타납니다. 아침에 멀쩡했는데 갑자기 한쪽 팔이 힘이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말을 잘했는데 갑자기 발음이 이상합니다. 식사 중 갑자기 한쪽 입꼬리가 처집니다.
걷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가 끌립니다. 이런 변화는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뇌경색이 오기 전 또는 뇌경색이 시작될 때 몸이 보내는 대표적인 위험 신호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한쪽 팔다리의 힘 빠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한쪽입니다. 양쪽 다리가 모두 피곤한 것은 단순 피로나 근육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팔, 한쪽 다리만 갑자기 힘이 빠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컵을 들었는데 한쪽 손에서 컵이 미끄러집니다. 젓가락질이 갑자기 잘 안 됩니다. 문고리를 돌리는데 한쪽 손에 힘이 없습니다. 걸을 때 한쪽 발끝이 바닥에 자꾸 끌립니다. 슬리퍼 한쪽만 자꾸 벗겨집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한쪽 다리만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정형외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런가? 발목을 삐었나? 물론 근골격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발생했고 한쪽에만 나타난다면 뇌의 신호일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함께 이상하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손에 힘이 없고 오른쪽 발도 끌린다면 단순 관절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10초 정도 유지해 봅니다. 한쪽 팔이 자신도 모르게 아래로 떨어진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이 볼 때 한쪽 얼굴이 처지고 한쪽 팔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하다면 바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진단하려고 오래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맞을까 아닐까를 집에서 오래 따지는 병이 아닙니다. 의심되면 빨리 병원에서 확인해야 하는 병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실 문장은 이것입니다. 한쪽 손, 한쪽 발, 한쪽 얼굴이 갑자기 이상하면 뇌경색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말이 어눌해지는 것입니다. 뇌경색이 오면 말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첫째, 말은 하고 싶은데 발음이 흐려지는 경우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말이 꼬이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둘째, 머릿속에서는 말이 떠오르는데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족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쉬운 단어가 막힙니다. 상대방 말은 들리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그런데 대답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단어가 엉키고 문장이 맞지 않고 본인도 답답해합니다. 이때 절대 이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오늘 피곤하신가 보다.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가 보다. 연세가 있으니 그럴 수 있지. 나이가 들어도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특히 몇 분 전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이상하게 한다면 뇌졸중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나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밥을 먹고 약을 먹겠습니다. 이런 짧은 문장을 따라 말하게 해보세요. 발음이 흐리거나 문장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말을 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얼굴 비대칭입니다. 뇌경색이 오면 한쪽 얼굴 근육에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흔히 보이는 것이 입꼬리 처짐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한쪽 입꼬리가 내려가 있거나 웃을 때 얼굴이 비대칭으로 보입니다. 물을 마실 때 한쪽 입가로 물이 새기도 합니다. 침이 흐르거나 음식물이 한쪽 볼 안에 고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신호는 본인보다 가족이 더 빨리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조금 이상한데요? 아버지, 웃어보세요. 한쪽 입이 안 올라가요. 말할 때 입 모양이 평소와 달라요. 이런 말을 들었다면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끔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이 좀 이상하지만 금방 괜찮아지겠지. 찬바람 맞아서 그런가? 구안와사 아니야. 물론 안면마비와 감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얼굴 비대칭과 함께 한쪽 팔 힘 빠짐, 말 어눌함,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뇌졸중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단을 집에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마사지하고 침을 맞으러 가고 민간요법을 찾는 동안 골든타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틀어지고 말이 어눌해졌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입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균형장애입니다. 어지럼증은 흔한 증상입니다.
빈혈, 귀 문제, 피로, 수면 부족, 혈압 변화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경색과 관련된 어지럼증은 특징이 있습니다. 갑자기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똑바로 걷지 못하고 한쪽으로 휘청거립니다. 방이 도는 느낌이 심하고 구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말이 어눌하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 팔다리 감각 이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특히 손해나 뇌간 쪽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어지럼증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갑자기 생겼는가, 걸을 수 없을 정도인가, 말, 시야, 팔다리 힘 변화가 함께 있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순 어지럼증으로 넘기지 마세요. 특히 고령자에게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은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골절이 생기고 그 뒤에 뇌경색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갑자기 휘청거리거나 벽을 짚고 걷거나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다면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응급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눈의 이상, 즉 시야 변화입니다. 뇌경색은 눈 자체가 아니라 시야를 담당하는 뇌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쪽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시야 일부가 가려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는데 화면 한쪽이 잘 안 보입니다. 신문을 읽는데 글자의 일부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이 반쪽만 보입니다. 걸을 때 한쪽 물건에 자꾸 부딪힙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안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과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시야 이상, 특히 말 이상이나 팔다리 힘 빠짐이 함께 있다면 뇌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커튼 친 것처럼 안 보였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짧게 지나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혈관 문제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눈이 흐려졌다고 안약을 넣고 기다리거나 잠시 누워보는 것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시야 변화는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신호는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입니다. 모든 두통이 뇌졸중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와 전혀 다른 두통, 갑자기 망치로 맞은 듯한 두통, 구토나 의식 저하가 함께 오는 두통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이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의식이 흐려진다면 즉시 119를 불러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 말이 어눌해진다, 얼굴 한쪽이 처진다, 갑자기 어지럽고 중심을 못 잡는다, 눈이 갑자기 이상해진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긴다.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족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확인하세요. 뇌졸중에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몇 시부터 이상했는지, 마지막으로 멀쩡했던 시간이 언제인지, 이 정보가 병원에서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가족과 정상적으로 대화했고 9시에 말이 어눌해진 것을 발견했다면 마지막으로 멀쩡했던 시간은 8시입니다. 둘째,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전화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합니다. 뇌졸중이 의심됩니다. 갑자기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고 걷지를 못합니다. 갑자기 말이 안 나오고 한쪽 다리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환자에게 음식이나 물을 먹이지 마세요.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는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다가 사레가 들리거나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약을 임의로 먹이지 마세요. 특히 아스피린이나 혈압약을 임의로 추가 복용하게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손을 따거나 민간요법을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예전 방식으로 손끝을 따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집에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치료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될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응급처치는 하나입니다. 바로 119를 부르는 것입니다. 환자를 편안히 눕히고 구토가 있으면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주고 의식과 호흡을 관찰하면서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오늘 두 번째로 꼭 기억하실 문장은 이것입니다. 뇌졸중은 기다리는 병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상하면 바로 119입니다. 이제 뇌경색 위험을 높이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고혈압이 있는 분입니다. 혈압은 뇌혈관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혈압이 높아도 불편한 게 없어요. 약 안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고혈압은 조용히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혈압약을 처방받았다면 임의로 끊지 말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당뇨병이 있는 분입니다. 당뇨는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으면 큰 혈관뿐 아니라 작은 혈관에도 부담이 됩니다. 특히 오래된 당뇨,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는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발의 감각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발이 자주 저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모두 뇌경색은 아니지만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고지혈증이 있는 분입니다. 혈액 속 지방 성분이 높으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고 혈관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오래 지속되면 뇌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몸이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중요합니다. 넷째, 흡연하는 분입니다. 담배는 혈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끊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끊어도 늦지 않습니다. 금연은 혈관 건강을 위해 언제 시작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째,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는 분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심장 안에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이 혈류를 타고 뇌혈관으로 이동하면 뇌경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갑자기 숨이 차거나 이유 없이 어지럽다면 심장 리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이전에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은 분입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왔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은 재발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 혈압 관리, 혈당 관리, 생활 습관 개선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일곱째, 운동 부족, 비만, 과음, 수면 부족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악화시키고 결국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뇌경색 예방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을 정기적으로 재세요. 집에 혈압계를 두고 아침, 저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은 병원에서 한 번 재는 것보다 평소 집에서의 기록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혈압약을 처방받았다면 증상이 없다고 임의로 끊지 마세요. 둘째,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세요. 정기검진을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와 식습관 조절을 함께 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 고지혈증은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숫자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셋째, 짠 음식을 줄이세요. 국물, 젓갈, 김치, 찌개류를 많이 먹는 식습관은 나트륨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국물은 가능한 적게 드시고 간은 조금 싱겁게 맞추는 습관이 좋습니다. 싱겁게 먹으면 맛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확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입맛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합니다. 넷째, 규칙적으로 걸으세요.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걷기가 중요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라도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미 심장 질환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심하거나 걷다가 가슴 통증이 있는 분은 운동 전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금연하세요. 흡연은 뇌혈관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끊어도 혈관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술은 줄이세요. 과음은 혈압과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부정맥이 있는 분은 음주 습관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일곱째,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 부족은 혈압, 혈당,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코골이가 심하고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있다면 수면 무호흡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째, 약을 꾸준히 드세요.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항근고제, 항혈소판제 등은 의사가 처방한 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좋아졌다고 스스로 끊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치가 좋아졌으니 약을 끊어도 되지 않나요? 하지만 수치가 좋아진 이유가 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약을 중단할지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아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FACET라고 합니다. F는 face, 얼굴입니다. 웃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는지 보세요. A는 arm, 팔입니다. 양팔을 들어보게 했을 때 한쪽 팔이 떨어지는지 보세요. S는 speech, 말입니다. 말이 어눌하거나 문장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지 보세요. T는 time,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났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앱 19를 부르세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균형과 눈입니다. 갑자기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는지, 갑자기 한쪽이 안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지,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얼굴, 팔, 말, 시간, 균형, 눈. 이것만 기억해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병 자체보다 신호를 놓치는 것입니다. 한쪽 손에 힘이 빠지는 것, 한쪽 발이 끌리는 것,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는 것, 얼굴 한쪽이 처지는 것, 갑자기 어지럽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 시야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것,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기는 것. 이런 변화가 갑자기 나타났다면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내일 병원 가보자. 이 생각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뇌졸중은 기다리는 병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상하면 바로 119입니다.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주변 이웃에게도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한 사람이 이 신호를 기억하면 한 가족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저는 유연한 노후 채널의 김성일 의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